삼성증권의 산업은요, 그 위탁매매, 기업금융, 자기매매, 세일즈 앤 트레이딩, 선물 중개업, 그리고 이제 해외 영업 6개 영업 부문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금융투자 산업에 속해 있고요. 이 기업에 이제 필요 자금을 증권을 매개로 해서 조달토록 하는 금융산업으로 기업에는 장기 안정적인 산업 재정 자금을 조달케 하고 투자자에게는 증권 투자를 통한 재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해서 사회적으로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산업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탁 매매 같은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중개 서비스로부터 창출되는 성과를 보고하는 단위고요. IPO, M&A, PF 등 기업금융과 관계된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창출되는 성과를 보고하는 단위, 그거를 이제 기업금융이라고 하고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상품 운영하여 얻는 성과를 측정하여 보고하는 단위가 자기매매, 고객자금 연계 운영 및 국내외 기관에 대한 위탁매매 서비스로부터 창출되는 성과를 보고하는 단위가 Sales and Trading, 선물업에 따른 금융상품 매매를 수탁하는 영활동으로부터의 성과를 보고하는 단위, 선물중개업, 해외 투자자에게 국내물을 중개하는 등의 해외 부분의 성과를 보고하는 단위, 해외 영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은 이제 위탁 매매, 기업금융, 자기매매, 선물중개업, 해외 영업 등 5개 영업 부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위탁 매매 같은 경우는 수탁 수수료, 국내 주식 중개 수수료, 해외 주식 수탁 수수료, 리테일 해외 주식 예탁 재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금융상품 관련 수익, 레버 카운트, 펀드, 신탁 등 전 금융상품 판매, 호조 및 ELS 조기 상환 규모 확대 영향으로 직접 회계 연도 대비 20.8% 증가한 4,117억 원을 기록했다. 펀드 판매 수익도 있고요. 기업금융, 자본수수료에서 이제 수익을 취하고 있고요. 자기매매, 상품운용 손익이라든지 금융수지, 선물중개업,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및 해지 수요, 해외 영업, 해외 기관 투자자 대상 한국 주식 중개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결국 크게 보면 중개 수수료를 받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자문수수료나 어떤 거를 판매를 했을 때 그 수수료,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을 하는 것을 얘들 삼성증권의 주수익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 리테일 사업에서는 이제 자산관리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서 초부유층 자산관리 시장과 은퇴 시장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홀세일, IB 부분의 사업 영역도 강화해서 수익원 다변화를 통해 전사적으로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는 적극 실행하되 불필요한 비용은 효과적으로 통제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브랜드적인 측면, 삼성증권이 거의 한 11%로 거의 상위권에 있고요. 미래에셋대우라든지 농협투자, KB증권이 거의 9에서 10% 가까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외화증권, 파생결합증권 크게 이렇게 5가지에서 주식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해서 그런 평가손해, 신주인증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관련된 부분의 증권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집합투자 ETF, 그리고 해와 국채, 지방채, 특수채 이런 류의 그런 채권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수익 모델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돈으로 하는 수익 모델이죠, 결국에는. 지금 주식 분류 쪽에서는 경기순환에 좀 민감을 한 부분이고요. 자산주로 확인돼서 저희는 멀티플 한 6에서 8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당 순이익이 2022년 기준으로 5,700억 정도 가까이, 5,700원, 5,600원 정도 됐었는데 34,000원 미만이면 적정 주가로 판단이 됐고요. 멀티플 6으로 영업이익을 계산했을 때 적정 시가총액이 4조 1천억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3조 1천억 되니까 그것도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측면에서는 자산관리, 경제, 금융투자, 돈이 필요한 세상에 올까, 금리, 경기의 변화, 자금 유동성,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른 이익의 변동성, 상대불법 자금 관련 리스크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그룹 브랜드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파생상품 포트폴리오 확장, 상장 주관사의 역할, 해외 영업 확장 가능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상장 주관사를 하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심리 자극, 고객에게 크나큰 가치를 줄 수 있을 만한 상품을 내놓는다면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을 할 경우요. 미래에셋, 한국금융지주, 기움증권, 메리츠증권, 농협투자증권, KB신한 등 경쟁사가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권사들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 주기 측면에서는 고객들의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화해서 좋은 상품을 출시해야 하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성장보다 안정성과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리나 경기에 이제 민감한 산업이고요. 그리고 삼성증권도 이제 ESG 경영을 본격화하면서 ESG 위원회를 신설을 하고요. 그리고 월이자 지급이라고 해서 여전체를 8월 달만 해도 1,000억 정도 판매를 했다. 월에 이자 지급하는 월세처럼 따박따박 들어가는 그런 지금 파생 상품을 개발을 했고요. MSCI ESG 평가 등급 AA. 그리고 100억대 불법 대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기사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지금 불법적으로 대출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부실자산 비율이 0%대로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주식 상장 때 조단위 IPO 빅딜 잇따라서 이제 얘들이 지금 주관사를 맡고 있다라는 기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증권의 대주주는 삼성생명이고 삼성생명의 대주주 삼성물산, 삼성물산의 대주주는 이재용 회장입니다. ESG 경영 추진. 얘들이 지금 증권사인데 ESG 경영을 뭐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을 던져보실 수도 있는데 ESG와 연관된 그런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 준다든가 ESG 연관된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이 있지만 안정성을 추구하는 은퇴하신 분들에게 인기 있는 월 이자 지급이 이제 예전체라고 해서 그게 인기몰이가 있고요. 어느 기업의 이제 상장 주관사가 되냐도 관건이고,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내 불법 자금 관련해서 법적 문제를 체크를 꼭 할 필요가 있고요. 가격은 이제 저평가 구간을 보면서 지금 시가 배당률 현 시점 기준 6.7%대로 괜찮은 그런 시가 배당률을 보실 수 있고요. 금리나 경기에 민감한 사람이 속해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는 존재한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억대 불법 대출 사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 시기가 기업 내에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주 상장 주관을 맡게 된 이슈화될 많은 기업이 있는지, 증권사들이 이제 무수히 많은데 이 삼성그룹이라는 브랜드력 말고 장점이나 차별화된 강점이 어떤 게 있는지, 현금 흐름표를 보면 영업 현금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표기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되는지, 증권사람에 속해서 현금 흐름을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 삼성증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용어도 좀 많이 어렵고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수탁 수수료가 있고 선물 중개업이라든지 자문 수수료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효율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증권뿐만 아니라 얘들이 지금 위탁적으로 매매를 한다든지 트레이딩 한다든지 기업 금융 조달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분포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제가 삼성증권 이후에 분석을 했던 LX세미콘에 대해서 한번 업로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는 LX세미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